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식을 말하다. 제가 계속해서 가격 차트에 올리는 기준선 응용 수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동평균선, 5일선, 21선 서로 상향 골든 크로스를 합니다. 그러면 단기 추세가 나오는데요. 단기 추세의 전환점이 바로 5일선과 21선이 서로 상향 골든 클로스를 하면서 주가가 5일선 또는 21선을 타고 반등이 나오는 요 시기대가 바로 단기 추세가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할 때 5일선, 21선의 골든 클로스에 대한 이 패턴 여부를 확인하고 트레이딩을 하면 좋은 확률로 높은 확률로 우리가 단기에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동평균선 2평 매매를 하게 되는데 2평 매매를 할 때 단기 추세를 볼 때 5일선, 21선의 상향 골든 클로스 그래서 단기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할 때 매매 타점으로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종목의 예를 들어보면 바로 5일선과 21선이 상향 골든 크로스를 하면서 단기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5일선, 21선이 상향 골든 클로스, 그 다음에 주가가 5일선 또는 21선으로 가죠. 그리고 정배열 이뤘을 때 단기 트레이딩에 매매 타점으로 보면 굉장히 유용하다는 얘기입니다. 삼양식품물 상한가 나오는 거 보면 이미 이제 이 시기 때부터 단기 추세가 만들어졌고요. 그 만들어진 시기 때부터 계속해서 상승 전환을 시기를 맞으면서 이렇게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데드 클로스가 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추세를 만들어 가면서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x4 이제 종목의 예를 들어봐도 자 보시면은 5일선과 21선이 상향 골든 클로스를 했던 이 부분, 그다음에 단기 추세가 전환이 됐죠. 그래서 정배를 이루고 주가가 5일선 또는 21선을 타고 가는데 이 배열이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는 우상향적으로 한다. 추세 전환이 일어나면서 우상향적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할 때, 분봉 단위로 이 패턴에서, 시기, 이 전환의 시기를 분봉 단위로 보면서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타점을 좀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일봉에서의 5일선, 21선을 분봉에 그대로 이제 옮기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일봉에서의 5일 이동평균, 그 다음에 20일의 이동평균선을 분봉으로 그대로 옮겨서 운용 수식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기준선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이제 분 단위로 우리가 5일선, 21선이 상향 골든 클로스를 언제 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분봉에서는 이제 10분봉 이상 해서 일봉에서의 5일선과 21선의 이동평균선의 상향 골든 클로스를 분 단위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5일선, 21선 상향 골든 클로스를 이루었던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5월 3, 5월 7일 또는 5월 7일 또는 5월 3일 정도 보이죠. 자, 이거를 이제 분봉 단위로 좀 디테일하게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분봉 단위로 디테일을 보게 되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날 그러면은 5월 8일이네요. 5월 8일로 확인하고 일봉 단위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월 8일, 5월 8일로 확인되죠. 지금 제가 이게는 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면 이동평균선도
약간의 후행성이 있습니다. 후행성이 있다 보니까 이 종가를 계산하는 부분이죠. 종가를 계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에서 아니면 몇 시간 단위 요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후행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봉에서 이제 약간 디테일적인 것을 확인할 때, 자, 보시면 1 단위에서는 5월 7일이나 5월 3일로 확인되지만, 그렇죠? 5월에서 확인되지만 분 단위로 보게 되면, 자, 분 단위로 보게 되면 정확히 5월 8일 날 아니면 5월 7일 종가에 아마 골든 클로스를 이뤘을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후행성이 있고, 후행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종가로 계산이 돼서 그 이후에 이동평균선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일간의 주가의 평균치를 계산해서 이동평균선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5일선 같은 경우는 5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바로 5일 단위의 종가로 계산된 평균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바로 이런 부분이죠. 5일선과 21선은 바로 5월 8일 또는 5월 7일 종가에 골든 클로스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8일 날 5일선과 21선이 상향 골든 클로스를 해서 추세를 만들고, 그 다음 이동평균선은 배열을 바꿔놓지 않고 주가가 상승하고 조정 나올 때 5일선 아래로 조정을 받으라도 21선이 받치고 있죠. 그러면 이 부분 만약에 트레이딩, 단타나 이런 데이 트레이딩 할 때 보면 어느 이 방면에서는 매수고요. 이 방면에서는 손절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이것을 데이 트레이딩으로 생각하고 아니면 스윙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5일선, 21선이 상향 골든 클로스를 했고 추세를 단기 추세를 전환시킨 요 시기 때 보면 5일선 상승, 5일선 눌림, 그다음에 21선에 눌리고 다시 반등하고 5일선과 21선은 서로 데드가 나지 않으면서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단기 추세로 단기 트레이딩 아니면 단기 스윙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분봉 단위에서 보면 만약에 이제 데이 트레이딩이다 하면 이 부분에서 매수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는 거고 5일선이 이탈하게 되면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 이것을 단기 추세 전환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한 다음에 자, 이런 것을 홀딩을 하고 다시 5일선 회복, 5일선 위로 올라왔다가 자, 이렇게 하면서 결론적으로 5월 8일 날 5일선, 21선이 상향 골든 크로스하고 결론적으로 나왔던 부분은 최대 29%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분 단위로 한데 다시 다른 종목을 보게 되면, 자, 5일선, 21선은 이제 상향 골든 클로스를 한 시기를 한번 볼게요. 30분 단위로 볼까요? 30분 단위로 보면 굉장히 큰 추세로 간 걸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 부분은 이제 체크되는데요. 이 부분이 3월 26일이죠. 3월 26일. 3월 26일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일 단위로 보면 자, 3월 26일로 확인되는 여기죠. 3월 25, 26일. 자,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5일선과 20선이 상향 골든 클로스를 하면서 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5일선과 21선이 배열이 바뀌지 않고 역배열로 가지 않았죠. 데드 클로스가 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적으로 갔던 패턴이 분봉 단위에서 고스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스란히 나기 때문에 일봉에 있는 주가 이동평균선, 이 이동평균선을 그대로 분봉으로 옮겨오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을 할 때 하더라도 이 배열이 바뀌지 않는 이상 주가가 이렇게 뭐 21선 눌림도 있고 5일선 눌림도 있지만 이런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한눈에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한눈에 보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좀 보이죠. 그러면 이제 UIR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5일선, 21선이 5월 9일 날 5월 9일 날 서로 상향 골든 클로즈를 했던 이 부분부터 배열을 바꾸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결론적으로 이런 결과를 좀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1% 정도에. 아시겠죠?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트레이딩 기준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자, 오늘 이제 가격 차트에 올리는 기준선을 하나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어, 이전에 이제 만들었던 분봉 단위의 5일선, 21선, 그죠? 이제 만들어 봐서 그대로 옮겨서 분봉 단위로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일봉에서의 5일선, 21선이 서로 상향 골든 크로스하는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여기에 이제 골든 클로스를 했던 이 부분을 기준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5일선과 21선이 상향 골든 클로스를 했던 이 부분을 기준선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하여 이것은 이제 급등 관문선이라고 제가 이름을 줬는데 이 급등 관문선 5일선과 21선 이동평균선이죠. 서로 상향 골든 클로스를 하는 이 부분을 기준선으로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선에서 요 원리만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에서 5일선, 21선 상향 골든 크로스는 하는데 이 단순이 아닌 자, 이동평균선 5일선, 21선이 이제 단순이 아닌 가중입니다. 가중의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러면 이동평균선에서 가중 이동평균선은 뭐냐면 주가의 평균값과 여기에 거래량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거래량을 이제 주가의 이 평균치와 여기에 거래량을 가중을 시킨 이동평균선이 바로 가중 이동평균선입니다. 가중 이동평균선을 왜 활용하냐면 보통의 이제 주가 이 상승의 패턴, 그리고 주가의 평균치를 보는 게 이제 주가 이동 평균선인데요. 이 주가 이동 평균선에서 가장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요건과 요인은 바로 거래량입니다. 수급입니다. 거래량에 따른 주가 상승은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내고요. 거래량에 따른 주가 하락은 엄청난 하락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에 따른 거래량의 정도와 주가 하락에 따른 거래량의 정도를 포함하고 있는 이동평균선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동평균선이 상승하는 것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하는 것을 동시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중 이동평균선의 장점입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주가 상승 또는 거래량을 동반한 주가 하락일 때 이동평균선의 상승, 여기에는 바로 거래량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증가에 따른 주가 상승을 볼 수가 있고 거래량 증가에 따른 주가 하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동평균선의 패턴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 보통
이평 매매에서 5일선, 21선의 상향 골든 클로스를 해서 단기 트레이딩을 저는 주로 하게 되는데, 이 패턴에서 거래량을, 거래량을 가중시켜서 이동평균선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가중 이동평균선입니다. 가중 이동평균선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선의 적용은 가중 이동평균선 5일선, 그 다음에 가중 이동평균선 21선을 사용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패턴적으로 5일선과 21선이 상향 골든 클로스를 해서 나갈 때 이 기준선을 통과하게 되면 바로 5일선, 21선이 골든 클로스를 했던 자리에 이렇게 기준선을 표현하게 되면 급등이 나올 시기 때 항상 이 기준선을 거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급등 관문선이다 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들어 볼 거는 급등 관문선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리는 이제 설명드렸고요. 일단은 이 기준선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다음 다시 한번 매매의 이제 원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수식 관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식 관리에 들어가서요. 자, 새로 만들기를 하고요. 아, 수식 지표명을 급등 관문선이라고 하고 5일선, 21선 GC라고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급등 관문선 5일선, 21선 GC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식 1번 수식 이름을 급등 관문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5일 가중 이동평균선을 먼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변수 M5라고 하겠습니다. M5는 자, MA 종가가 5일 그 다음 이평 종류는 가중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미콜론 그 다음에 21선 가중 이동평균선 M20은 MA 종가가 20일이죠. 그 다음에 이평의 종류는 가중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준선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기준선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value when이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value when이라는 이제 함수를 쓰게 되는데요. value when은 어떤 조건 만족 시 그 조건에 만족된 자리에 선으로 표현을 해라. 자, 이런 식의 의미가 있는 함수가 바로 value n입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 만족 시 이거를 좀 정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조건 변수를 조건은 5일 가중 이동평균선과 20일 가중 이동평균선의 골든 클로스라는 이제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크로스업 크로스업 골든 클로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크로스업 5일선과 21선 가중 이동평균선 골든 클로스입니다. 그러면 M5
M20 골든 클로스죠. 이게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 만족 시 이 조건이 만족된 자리에 표현을 해라. value n 함수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value n. 자, 이렇게 value n 함수를 쓰고요. 1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조건, 그쵸? 조건 만족 시 어디다 표현해라? 5일선 자리 M5에 표현을 해라.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쓰면 수식 검증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식에 이상이 없죠? 자, 그러면은 요런 형식의 수식이라고 하면 뭐 5일선도 되고 21선도 되겠지만 뭐 21선이나 60선도 되겠죠. 21선과 61선이 상향 골든 크로스를 하는 부분. 자, 이런 것도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단기 이평과 장기 이평, 뭐 61선과 121선이 상향 골든 크로스라는 자리에 기준선을 표현하거나 자,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 이 부분을 이 기간값을 딱 정해놓지 않고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일 자 변수로 한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 2로 이제 일단 변수로 정의해 보고요. 했죠. 그 다음에 지표 조건 설정을 이렇게 해야겠죠. 기간 1 일단은 이제 5일선으로 표현하고 기간 2는 일단은 21선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수직 검증하면 이상이 없죠. 나인 설정에서 저는 일단 파란색으로 7포인트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작업 저장. 작업 됐죠, 안 됐죠?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분봉에서도 이제 사용이 가능하죠. 분봉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급등 관문선. 스케일을 안 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이게 빼먹는 게 이제 스케일을 정의를 안 하는 건데, 스케일을 가격으로 이제 정의를 해야겠죠? 자, 가장 마지막 단에 있죠? 스케일. 가격으로 정의를 해줘야, 가격 차트에 올라갑니다. 작업 저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자 지표. 왜 이렇게 나와요? 네, 지우겠습니다. 등 간문서. 제가 냈고요. 여기 이제 가중 이동평균소 바꿔야죠. 가중으로 바꾸고, 자, 5일선, 21선만 남겨놓겠습니다. 5일선, 21선. 자, 이렇게 되면, 자, 급등 간문선이라는 이제 기준선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중 이동평균선, 5일선, 21선이 서로 상향 골든 클러스 하는 요 자리에 이렇게 기준선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패턴을 보게 되면 5일선, 21선이 상향 골든 클러스 했던 이 부분에서 자, 이 급등을 만들어냈죠.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급등을 만들어냈고
급등을 만들어냈고 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5일선, 20선이 상향 골든 크로스던 요 자리 기준선이 좀 나타났고, 자 여기서부터 시작된 부분이 이렇게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5일선, 21선 상향 골든 크로스 기준선이 나타났고, 여기서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자 이렇게 5일선, 21선이 상향 골든 클로스를 하면서 자 여기 패턴을 만들었던 부분 이렇게 보이시죠? 자 5일선, 21선이 상향 골든 클로스를 하면서 패턴을 만들었던 부분 확인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분봉에서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의 5일선, 21선이죠. 자 근데 요거를 서로 상향 골든 클로스를 했던 부분에 기준선을 표현해줘라. 자 그러면 15분봉을 한번 볼까요? 15분봉으로 보게 되면 바로 이제 이 부분이 급등 관문선이니까 항상 이 부분을 거쳐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5일선 1봉에서의 5일선, 21선은 서로 배열을 바꾸지 않은 정배열이고요. 자, 여기서 급등 관문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종가에서 5일선, 21선이 상향 골든 크로스는 요 자리에서 상승을 보이는 건데, 자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 관문선을 이제 통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관문선에 내려왔다가 다시 관문선을 통과하죠. 관문선에 눌렸다가 여기서 보면 관문선을 통과할 때, 자 관문선을 통과할 때, 자, 관문선을 통과할 때, 자 이런 식으로 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 보면 이 부분은 1단위에서 5일선과 21선, 가중입니다, 가중. 거래량이 포함된, 거래량 증가에 따른 주가 상승과 거래량 증가에 따른 주가 하락. 자, 이 이동평균선의 이 패턴을 볼 때, 가중 이동평균선으로 거래량 정도도 볼 수 있는 이동평균선이 가중 이동평균선이다. 그 골든 클로스 했던 이 원리를 그대로 기준선으로 담아서 표현한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등 관문선. 자, 그럼 분봉 단위에서는 1단위의 5일선, 21선 외에 현재 종가, 분봉 단위의 이제 종가를 얘기하는 거죠. 현재 종가 단위에서 5일선과 21선이 서로 상향 골든 클로스를 했던 부분, 5분선, 20분선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래야지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5분선, 20분선이 서로 상향 골든 클로스 했던 부분, 자, 급등 관문선, 급등선을 거쳐야 된다. 급등 관문선을 거쳐야 된다. 급등 관문선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빈 그래를 보게 되면, 자, 우리가 단타나 데이 트레이딩을 해요. 그러면 분 단위에서 5분 이동평균선, 20분 이동평균선이 서로 상향 골든 클로스 했다는 부분은 이제 5부분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상향 골든 클로스 하면서 주가가 이 부분을 이제 통과하니까, 주가가 이 부분을 통과하니까, 이렇게 급등 관문선을 통과하니까 급등이 나온다. 급등 관문선을 통과하니까, 이렇게 패턴이 나온다 이겁니다. 급등 관문선을 통과하니까 나온다. 그래서 이제 분단위로 단타를 할 때 어떤 기준을 이런 급등 관문선으로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또 일봉 단위에서는 우리가 트레이딩, 스윙, 단기 트레이딩 또는 스윙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급등 관문선을 통과했을 때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단기 트레이딩.
아시겠죠? 자,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니.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어, 5일선, 21선이 이제 단기 추세를 보여줄 때, 우리가 그 단기 상승 추세, 그 패턴에서 우리가 매매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어떤 또 하나의 이제 기준선을 좀 만들었는데요. 이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어, 다만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수식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어떤 주식 매매를 할 때 어떤 확실한 기준, 기준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선입니다. 어떤 기준선에서 내가 매매하는데 어떤 판단을 할 때 어떤 기준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기준선이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원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원리적으로 이해하고 그 패턴대로 우리가 매매를 쉽게 할 수 있다. 그 기준을 잡아주는 게 하나의 기준선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